이마고 부부치료. 네. 이마고, 이마고, 이미지인 거겠죠? 그죠? 자, 이마고의 정의부터 우리가 한번 보죠. 아니요. 우선 이 이마고 치료를 만든 이 부부예요. 파빌, 헬렌, 핸드릭스 박사. 이 두 사람은요, 재혼했어요. 남자도 이혼했고, 부인도 이혼하고 재혼했어요. 근데 첫 번 결혼해서 힘들었잖아요. 그죠? 그랬는데 둘 다 이런 상담사로서 심리학자로서 일하면서 그랬는데 오죽 힘들었으면 이혼했겠어요. 근데 그런 두 사람이 만나서 살면서 또 이혼 위기에 봉착했었어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부부가 이제 또 그럴 수는 없고 정말 어떻게 우리 같이 이렇게 갈등하는 부부가 이것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을까라고 하면서 만들어낸 것이 이마고 부부치료라고 해요.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아, 참, 그렇구나. 본인의 경험에 의해서 우리가 왜 싸우나 도대체, 그죠? 어떻게 하면 안 싸울 수 있을까? 이렇게 하면서 연구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마고 부부치료의 창시자. 그래서 이렇게 Getting the Love You Want 이런 워크북, Receiving Love 이런 워크북을 만들어서 굉장히 이제 부부가 잘 행복해질 수 있도록 해서 뭐, 미국에서도 굉장히 뭐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부부 치료 중에 몇 가지 부부 치료 방법이 있는 중에 이마고 부부 치료 첫 번째로 이제 우리가 꼽죠. 거기 보면은요, 여기에는 지금 모델의 특징부터 나오는데 여러분의 한글 교재에 보면 이마고의 정의가 뭐냐, 그죠? 음, 이마고는요, 라틴어로 이미지예요. 그런데 뭐냐면 우리의 마음 한가운데에 자리 잡고 있는 어떤 표상이죠. 생각인데 이마고라는 것은 어린 시절에 초기 양육자들과의 관계에서 받은 영향, 그리고 또 자라면서 사회화 과정에서 받은 영향,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주요한 성격적인 특징처럼 자리 잡게 된 그런 것이에요. 이렇게 무의식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이 복합적인 이미지들은 타인과의 관계 양상에서 이제 드러나게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이마고 모델, 이 이마고 부부 치료의 이론적인 근거는요. 어린 시절 발달 단계에서 입은 상처에 많은 초점을 맞추게 되기 때문에 정신분석 이론, 대상관계 이론, 발달 이론 이런 것들이 이제 이마고 부부 치료의 이제 이론적인 근거예요. 여기 지금 이마고 부부 치료 모델의 특징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 전에 한글 강의하는 딴 게 또 있군요. 그거부터 보죠. 이마고 부부 치료의 목적. 여러분의 한글 교재에 있어요. 무의식적인 결혼을 의식적인 결혼으로 변화시키는 것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이제 부부 갈등 싸울 때요. 왜 싸우는지도 모르고 싸워요. 그게 이제 각자가 가지고 있는 어쩌면 이마고의 충돌이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왜 싸우는지 모르던 것이 상담을 하면서 부부 치료를 하면서 이래서 싸우는구나 라고 의식화되는 것. 이게 임하고 부부치료의 목적이에요. 몰랐던 것을 알게 되는 것. 서로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 만나서 반복적으로 갈등하는 것은 단지 서로 다른 점을 발견하거나 일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기보다 매우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몸부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직까지 채워지지 않았고 또 반드시 채워져야만 하는 소위 미완성 과제인 거죠. 이 결핍된 욕구를 만족시켜야만 하는 과제 앞에 모든 사람들은 놓여 있어요. 그래서 치료사의 역할은 뭐냐면 이 각자의 무의식이 하려고 하는 해결되지 않은 작업을 하려고 하고 있다라는 그 사실을 의식적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자, 어렵게 지금 이제 써져 있는데요. 이 이마고 치료에서는요, 어, 이 부부가 지금 싸우고 있는 것은
해결되지 않은 상처, 그죠? 어쩌면 그들의 부모와의 관계에서 있었던 근원적인 상처가 결혼해서 지금 두 사람이 만나가지고 다시 한번 이 미해결 과제를 풀어야 되겠어라는 무의식의 작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싸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 세컨드 라운드죠. 우리 이제 1라운드에서 부모하고의 상처를 받았어요. 그것이 우리 안에 무의식적인 상처로 남아있는데 다시 부부를 만나가지고 여기에서 싸우면서 그걸 해결해 보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가 만나서 싸울 때 그 문제를 잘 해결해 주면 어린 시절의 근원적인 상처까지도 해결이 된다. 그러니까 우리 부부 치료는 아주 근원적이고, 그래. 이게 이제 이마고 치료사들이 이제 프라이드를 갖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모델의 특징은 조금 이따 다시 얘기하고요. 여러분의 교재에 이마고 매칭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보이나요? 어린 시절의 경험은 배우자를 고르는 데 있어서도 무의식적인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서로 다른 사람과의 관계 갈등의 긴장 속에서 이제 치유는 시작될 수 있다. 그러면서 무의식 중에 부모와 연관된 재창조물로서의 배우자를 고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개는 배우자를 정반대되는 사람이 자신의 결핍을 채워줄 수 있을 것이라고 착각을 하면서 매력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면 밀착형과 회피형, 누구는 그냥 매달려요, 항상. 그리고 누구는 도망을 쳐요. 또 융합형과 격리형, 역시 하나가 되려고 하는 사람과 떨어지려고 하는 사람, 경직형과 산만형, 틀이 분명한 사람과 막 그냥 산만한 사람, 경쟁형과 수동형, 그러니까 이기려고 드는 사람과 따라가는 사람, 보호자형과 고독형, 이렇게 서로 다른 사람이 서로 나를 보완해 줄 것 같아서 내 결핍을 채워줄 것 같아서 그렇게 끌려서 만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막상 만나면 그게 결핍이 보완이 되면 다행인데 다르게 만나서 보완이 되면 다행인데 서로 결핍을 느끼면서 채워주기를 바라는데 그게 채워지지 않으니까 이제 싸움을 시작해요. 그런데 이제 임하고 부부 치료를 통해서 대화를 통해서 그 결핍과 그 욕구를 받아들여주는 대화를 하면서 서로 치료사가 되어주면 어린 시절의 미해결 과제가 부부가 서로 치료해주는 것을 통해서 근원적인 해결이 된다. 이게 이제 임하고 부부 치료의 이야기인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이제 PPT에 있는 특징 하나씩 볼게요. 첫 번째, 지금 얘기한 것처럼 부부 각자가 치유되지 않은 어린 시절의 상처, 즉 unfinished business, 미해결 과제를 이제 가지고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그 상처가 현재 일어나고 있는 부부 갈등과 힘겨루기 속에 존재하는 핵심적인 원인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부부는 지금 왜 싸우냐면 그 미해결된 상처, 그죠? 그것으로 힘겨루기를 하면서 지금 싸우고 있어요. 그런데 이 이마고 모델은 부부관계 치료를 통해서 바로 무의식 속에 있는 어린 시절의 상처와 미해결 과제까지도 치유할 수 있다. 이게 이제 그래서 우리의 부부 치료는 근원적인 것을 치유할 수 있어. 이렇게 자랑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이마고 부부 치료의 특징은 부부의 역할은 서로의 어린 시절의 상처를 치유하고 미해결 과제를 풀어내기 위해서 반드시 있어야만 하는 임하고 짝, 임하고 매추라고 해요. 임과 동시에 서로를 위한 치료사라고 이해해요. 그러니까 부부가 이제 잘 만나서 임하고식 대화를 하면서 하기만 하면 바로 배우자가 치료사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치료사가 치료를 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치료사는 이들이 임하고 대화를 할 수 있게끔 도와줌으로 인해서 각자가 각자를 위한 치료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이제 임하고 대화가 뭔지를 이제 배워보시면 여러분이 어떻게 한다는 건지 알 수 있는데, 결국 치료사가 치료사가 아니라 배우자가 서로를 위한 치료사가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잘만 하면은 매우 좋은 치료법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치료사는 한두 번, 몇 번 만나잖아요. 근데 임하고 대화 확실하게 가르쳐서 서로 그 대화가 이루어지게 되면 서로 치료사가 되니까 우리는 빠져도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 특징은요. 그래서 치료의 주체는 치료사가 아니다. 부부 자신이고, 치료사는 부부가 서로 치료사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촉진해주는 코치이고, 두 사람의 관계가 강화될 수 있도록 촉진하는 촉진자이다. 퍼실리테이터의 역할만 한다라는 거예요. 네 번째 특징은 임하고 부부관계 치료에서는 부부간의 연결감이 회복되고 안전감이 생기면 개인적인 병리나 체계적인 병리가 사라지게 된다. 여기 지금 뭐냐면요. 안전감. 이게 중요한 용어예요. 부부를 행복하게 만들려고 하지 마라. 안전하게 만들어줘라. 이게 임하고 치료사들이 부르짖는 얘기예요. 부부를 행복하게 만들어줄 필요가 없어. 그들을 안전하게만 만들어줘봐. 그러면 그들은 둘이서 행복을 만들어낸다. 이거예요. 안전감이 생기면 병리, 체계적인 병리, 개인의 병리, 체계적인 병리가 없어진다. 이런 가정에서 출발을 하면서 그러면 어떻게 치료할 건데 그 구체적인 방법이 새로운 대화의 과정이라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임하고 부부 치료는 뭘로 해요? 임하고 부부 대화로 하는 거예요. 그 임하고 부부 대화가 뭔지를 우리가 배우면 이제 임하고 부부 치료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 치료 모델의 그 이론, 특징, 이거를 이제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그럼 임하고 부부 대화법은요,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훈련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요, 구원은 어디에서 오냐면 우리 부모들은 우리를 기르면서 상처를 주는데 왜 그랬냐면 받아들여 주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안 된다고 얘기하고, 그죠? 틀렸다고 얘기하고. 그런데 배우자를 만났어요. 그랬더니, 아, 당신이 왜 그런지 알겠어? 뭐, 해봐. 뭐,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주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그게 바로 치유, 힐링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반사적으로 대화하던 것에서 의도적인 대화로 바꾸는 거예요. 임하고 대화는요, 자연스러운 대화법이 아니에요. 의도적으로 노력해서 바꿔야 되는 대화이기 때문에 연습이 필요하고 쉽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그죠? 이것을 하기만 하면 있는 모습 그대로 상대방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되고, 이거는 그래서 결코 저절로 일어나지 않는 대화법이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수용하는 그런 대화의 연습을 통해서만 가능해져요. 의도적으로 수용한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임하고 부부대화법은 커플이 대화 도중에 자제력을 잃지 않도록 보호할 수 있는 특별한 패턴을 가지고 있다 그랬어요. 우리가 부부가 싸울 때요. 왜 싸우냐면 결국 감정 반사적으로 이 말을 할 때 내가 거칠게 나오니까 나도 거칠게 가면서 감정 상승이 막 일어나기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근데 특별한 패턴이 있어가지고 자제력을 잃지 않고 감정 반사적으로 반응하지 않도록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게 의도적으로 연습을 해야 되고 이것을 할 수만 있다면 있는 그대로 그 사람을 받아들여주는 그런 대화를 하게 된다. 이는 어린 시절 상처의 밑바닥에 있는 분노와 두려움까지도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하는 안전한 환경을 조성해 주어요. 그래서 어떤 두려움도 없이 안전한 환경에서 서로의 생각을 충분히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게 되는 거예요. 부부가 싸우잖아요. 원수가 돼서 이제 막 싸워요. 오면은요, 무슨 일이 거기에 일어나고 있냐면 아내도 안전하다고 느껴지지가 않고 남편도 안전하다고 느끼지 않는 거예요. 내가 이 말만 하면 남편이 버럭버럭 소리를 질러요. 그럼 아내는 눈치를 보면서 말을 못 하잖아요. 근데 그러면은 아내는 눈치 보고 있구나. 남편 때문에. 그게 아니에요. 남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이 여자는요, 내가 무슨 말만 하면 울어요. 그래서 내가 무슨 말을 못 하겠거든요. 그래서 남편도 아내의 눈치를 보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예요? 안전하지 않아요. 두 사람은 이제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안전하다는 느낌. 이 그림에서 안전하다는 느낌 올라오세요? 안전하죠? 그죠? 자, 이 둘이도 안전해요. 자, 보세요. 안전하면 이 두 사람은 얘기하면서 우리는 아이를 어떻게 낳아서 뭐 이러면서 집을 어떻게 짓고 돈을 어떻게 벌고 이러면서 행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그랬어요. 안전하게 만들어줘. 그러면 그들은 행복을 꿈꾼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임하고 대화는 안전. 자, 거기 한글 교재 잠깐 보세요. 자, 임하고 대화법 있죠? 효율적인 의사소통은 한쪽에서 보낸 메시지가 그 사람의 의도대로 다른 한쪽에 의해서 받아들여질 때 비로소 가능해요. 나는 여보, 우유 좀 사다 줘. 그랬는데 남편이 따르게 알아듣고 딴 걸 사오면 그거는 아닌 거죠? 똑바로 알아들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한 말 그대로 그 사람이 듣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찌 보면 임하고 대화법은 잘 듣는 대화법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임하고 부부 대화법은 헌신적인 사랑의 관계를 만들어 갈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의사소통 기술이다. 이 대화법이 상대방과의 일상생활 속에 자연스럽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많이 연습하는 것이 필요하다. 임하고 부부 대화법은 세 개로 구성되어 있는데 반영, 미러링, 인정, validation, 공감, empathy. 이 3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반영하기, 미러링이라는 게 뭐냐? 상대방이 보내는 메시지를 정확히 듣고 깨끗한 거울로 비춰주듯 그대로 반복해서 말해주는 거예요. 상대방이 한 말이 듣기 싫고 또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해도 그럼 어떻게 할까요? 듣기 싫으니까 안 듣고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 그죠? 내 말하고 이렇게 하겠죠. 그런데 듣기 싫고 이해가 되지 않아도 내 생각과 감정을 내려놓고 반영하기. 결국 반복해서 그대로 말해주는 거. 이걸 통해서 되돌려 줄 수 있는 방식. 이걸 배우는 거예요. 근데 이 repeat예요. 다시 말하면. 그죠? 그런데 이 반영하기를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이해할 수 있을 때까지 여러 번 해주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임하고 부부 대화에서 반영하기를 이제 한 사람이 자기 말을 하면 그러니까 당신 말은 이런 말이죠. 만약 내가 잘 들었다면 이런 말이죠. 이렇게 화법을 돌려주는 거예요. 그게 반영하기예요. 이따가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인정하기가 두 번째 단계예요. 몇 번 이제 반영을 해줬어요. 그랬더니 처음에는 이해할 수 없는 말이었는데 들어봤더니 무슨 말을 하는지 알겠어요. 그 알겠다는 표현을 해주는 단계가 2단계 인정하기예요. validation. 듣는 사람이 내 주관적 관점을 일시적으로 내려놓고 진정한 호기심을 가지고 배우자의 논리를 일단 잘 들어보고 나서 그 말이 일리가 있고 된다라고 말해주는 그 한마디. 그런데 만약에 쭉 반영하면서 들어줬는데도 인정하기가 어렵다면 아직 덜 듣고 있는 거예요. 알아들을 때까지 질문을 하면서 좀 더 얘기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만약에 충분히 듣고자만 하면 결국에 가서는 이해 못할 사람은 없다. 이게 이제 이들의 주장인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들으면서 아직도 이해가 안 가면 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 말을 내 입에서 떨어지지 않고 아, 당신 말이 일리가 있어. 라고 말할 수 없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이해할 수 있게 좀 더 설명해 주겠어요? 라고 요청해야 돼요.
그랬다가 이제 알아듣게 되면, 아, 이제야 당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가 돼요. 당신 말을 들어보니 일리가 있군요. 이런 거예요. 보세요. 남편이, 아내가 항상 막 시어머니 욕을 해요. 그러면 듣기 싫잖아요. 그래서 안 듣고 이제 막 반응하고 그러는데 아내의 얘기를 계속 리피트 하면서 들어봤어요. 그랬더니, 아, 우리 아내가 그렇게 느낄 수 있겠다. 아, 왜 그러는지 이해가 된다. 이렇게 됐을 때 해주는 그 한마디 말. 아, 이제야 이해가 된다. 당신 말을 들어보니 일리가 있다. 요 한마디 말이 인정하기예요. validation. 그죠? 그러면 이게 되면 결국 머리로 이해가 됐고 당신의 관점을 이제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기 때문에 3단계, 마지막 단계인 공감이 가능해져요. 엠파티. 상대방이 말하는 것이 무엇이라는 것이 머리로 이해가 되고 인정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말하는 사람의 입장이 되어서 그가 어떻게 생각하고 느끼고 경험했는지 상상해 보고 나서 감정과 기대, 원하는 걸 읽어주는 것. 이게 공감이죠. 수준 높은 공감은 느낌만 읽어주는 게 아니라 뭘 원하는지를 알아주는 게 수준 높은 공감이에요. 그래서 이제 듣고 나서 이렇게 하는 거죠. 당신이 그렇게 느꼈을 거라고 생각해요. 당신 기분이 이랬을 것 같아요. 당신이 이걸 원했기 때문에 그렇게 느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해주는 게 공감이에요. 자, 그러면 보세요. 이게 지금 결국 3단계, 임하고 대화가 결국 그게 다인데, 제가 그랬어요. 반영하기 위해서 시간을 투자해야 된다. 반영하기를 하면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하게 하고, 그 다음에 2단계, 3단계는 단지 한 줄씩이에요. 아, 이제야 당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 알겠어? 그게 인정이고요. 세 번째, 아, 그래서 당신 정말 당혹스럽고 슬펐겠네? 이렇게 하는 게 공감이에요. 자, 이 공감이요. 예를 들어서, 알았어, 미안해. 이렇게 하고, 뭐, 이렇게 해도 말한 사람이 정말 저 사람이 나를 공감하고 있는 게 아니야 라고 느끼는 이유는 앞에서 내가 이야기 다 할 때까지 들어주는 그 반영의 단계를 생략했기 때문이에요. 도대체 뭘 알아듣고 나서 미안하다고 하는 건지, 진짜 미안해서 미안하다고 하는 건지 모르겠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지금 이렇게 돼 있어요. 누군가가 우리를 정확하게 듣고 이해한다라는 것은 우리의 어린 시절의 상처를 치유해 줘요. 우리는 어려서부터 그렇게 느끼지 마라, 그렇게 생각하지 마라 라고 말하는 부모, 선생님, 친척들로부터 상처를 받으면서 성장했어요. 그런데 만약에 배우자가 이런 거부의 합창대열이라고 표현해요.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는 이런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배우자가 아, 당신이 정말 그렇게 느끼고 생각했다라는 거 이해가 돼. 라고 말해준다면 우리는 전 존재로서 인정받고 있다고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치유고 구원이다. 우리는 더 이상 사랑받고 또 받아들여지기 위해서 우리의 부분들을 잘라내 버릴 필요가 없다라고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즉 뭐냐면 바로 안전감이에요. 있는 그대로 내가 다 말하고 다 행동해도 이 사람은 나를 이해하고 받아들여 줘. 라는 게 바로 안전감이고 그런 사람 앞에서는 나 자신이 될 수 있고 무슨 얘기든지 다 할 수 있음으로 인해서 복잡하고 다양한 측면의 우리 자신, 있는 그대로 이 세상 속에서 받아들여주고 싶어 하는 한 인간으로서 존재가 가능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임하고 대화가요, 요즘은요, safe communication, SC라는 걸로요, 단지 부부의 대화에서만 하는 임하고 부부 대화가 아니라 모든 조직에서 이 safe communication의 방법을 배워서 실천함으로 인해서 갈등 해결,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운동이 일어나고 있어요. safe communication이라고 얘기해요. SC. 자, 우리 한번요, 그, 쉬는 시간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의 한글 교재예요. 거울 반영 대화의 예라는 거 있죠.
지금 교재 갖고 계시죠? 자, 누가 한번 아내와 남편의 역할을 해 주실 텐데요. 아내의 역할을 원안나 선생님이 읽어 주시고요. 남편의 역할을 우리 김강산 교수님께서 읽어 주실래요? 이게 이제 임하고 대화인데, 요 대화가, 이 핸드릭스 박사의 책에 그냥 대화 예로 하나 나와 있는 것을 그냥 한글로 제가 번역한 거예요. 그래서 조금 뭐 자연스럽지 않을 수도 있지만, 한번 어떻게 아내와 남편이 대화를 하는지를 한번 들어보세요. 네. 지금, 원한나 선생님. 어, 지금 그 스크린에 보이는 대로 제가 하면 되는 건가요? 아니요. 그러니까 책 안 가지고 계셔요? 아, 17페이지, 책이요. 네네. 책 몇 17, 페이지죠? 17. 음. 17회. 아니면 한글을 제가 여기다 띄워드릴 수는 있긴 한데. 아니, 가지고 있을 거예요. 나 있어요. 그럼 네네. 17회 네. 거기 예를 들어서, 반영부터 할까요? 거울 반영 대화의 예. 예. 거울 아, 반영 네. 대화의 예. 거기 안에. 네네. 아, 어젯밤에 당신이 내 새로운 계획에 들어주지 않아서 기분이 좋지 않았어요. 아, 어제 내가 당신 말을 들어주지 않아서 그 기분이 나빴다는 말이군요. 네. 당신이 내 얘기를 듣고 싶어 하지 않는 것 같아 상처를 받았어요. 아, 당신은 새로운 계획에 대하여 얘기하고 싶었는데 내가 듣기 싫어하는 것 같아 보여 상처받았다는 말이죠. 그래요. 그럼 당신은 아마 그 얘기를 나와 함께 나눌 수 없는 것에 대해 섭섭하고 실망이 되었겠군요. 맞아요. 그런데 난 말이요, 어제 직장에서 있었던 일로 마음이 복잡해서 당신 얘기를 듣기 전에 먼저 그 일에 대해 생각할 시간이 좀 필요했을 뿐이요. 아, 그러니까 어젯밤 내가 새로운 계획에 대해 얘기하려고 했을 때 당신은 회사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 생각 중이었고, 그래서 내 말을 들을 준비가 안 되어 있었다는 말인가요? 거의 맞아요. 사실은 내 생각에 방해를 받으니 약간 짜증이 나기도 했어요. 알았어요. 그러니까 당신은 어제 내가 말을 걸었을 때 회사에서 있었던 일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했고, 내가 좀 떨어져서 당신을 혼자 내버려둬 주었으면 했다는 말이죠? 그래요. 그렇다고 당신이 어디론가 가서 영원히 나를 혼자 내버려 두라는 건 아니라고. 난 단지 생각하고 있던 것을 마저 끝낼 수 있도록 5분 정도만 더 시간이 필요했을 뿐이요. 오케이. 그러니까 내 말을 듣기 싫었던 게 아니라 당신이 생각하고 있던 것을 끝마칠 때까지 잠깐만 기다려 주었으면 했기 때문에 나한테 신경질이 났었다는 거죠? 그래요? 그랬어요. 그렇다면 그때 당신은 내가 당신을 민감하게 배려하지 않는다고 느껴서 짜증이 날 수도 있었겠네요. 이제 당신 마음을 알겠어요. 알아주니 고맙구려. 네. 네. 조금, 뭐, 일상에서 이렇게까지 대화가 될까 싶은 부분도 좀 있기는 하지만, 요 분위기를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어, 어젯밤 당신이 내 새로운 계획에 대해 들어주지 않아서 기분이 좋지 않았어요. 그러면은 대뜸 뭘 내가 언제 안 들었다고 그래? 뭘 기분이 안 좋아? 이런 식의 반응이 나올 수 있죠. 그럴 때 그냥 어제 내가 들어주지 않아서 기분이 나빴다. 그대로 이제 받아준 거잖아요. 그랬더니 내 얘기를 듣고 하지 않는 것 같아서 상처받았다. 그랬더니 그대로 앞에 조금 얘기가 있긴 하지만 내가 듣기 싫어하는 것 같아 보여 상처받았단 말이죠. 이렇게 또 고대를 했잖아. 내가 언제 그랬다고 그래? 이제 이런 식으로 대개는 반응을 하게 되죠. 말하자면 내 얘기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지 말고 얘기했던 것을 그대로 받아들여 주는 거죠. 남편도 그랬잖아요. 나는 생각할 시간이 좀 필요했을 뿐이요. 그랬더니, 요번만 그런 게 아니에요. 당신은 맨날 그런단 말이에요. 이러면서 또 아내가 나갈 수 있는데, 당신 생각 중이어서 그랬냐? 이러니까, almost right. 이거예요.
거의 맞아요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듣고 저쪽에서 똑같이 반응해주면 맞아. 이렇게 이제 반응하면서 그 다음 얘기를 곁들이고, 그 다음 얘기를 곁들이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얘기 결국 그거죠. 한 사람이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고 그것에 대해서 느낌까지 공감받으면 근데 말야 나는 여보 이렇게 근데 난 말이요 하고 남편이 이제 자기 얘기를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또 상대방이 똑같이 듣는 연습을 그렇게 이제 해주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음, 임하고 부부대화법 연습하기 하면서 여기 지금 어떻게 되나? 네. 지금 여기서부터는 제가 쉬는 시간 후에 할게요. 지금부터 칼같이 45분까지 쉬시면 되는 거죠?